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카타르 월드컵 해설설전. 노련미 안정환 대 진중한 박지성 대 신선은 구자철.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르세라핌 안티프레질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카타르 월드컵 해설설전. 노련미 안정환, 진중한 박지성, 신선한 구자철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사실상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저희 SBS 중계진도 이번 주에 카타르로 출국을 하고 저도 이제 수요일에 베텐 생방까지 한 다음에는 바로 넘어갑니다. 물론 녹음한 방송이 좀 방송이 남아 있겠지만 이제 벌써부터 중계 해설 경쟁이 시작됐더라고요. 어디로 볼 거냐는 댓글도 많이 보이고 특히 방송 3사는 진짜 대단한 해설자들이 출연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MBC는 안정환 해설위원, KBS는 구자철, 아직 현역 선수 해설위원, 그리고 SBS는 차분하면서도 또 진행과 쉽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해설 능력이 있는 해버지 박지성 위원이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SBS는 박지성 해설위원과 아주 파격적으로 이승우 선수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지성 의원은 이제 워낙 4년 동안 또 해설 경험이 4년 전에 있었고 이번에도 준비가 많이 돼서 4년 전과는 다르게 정말 편안하게 그냥 해설을 하는 편이고 평가가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이 보는 눈이 워낙 정확해서 쭉 듣다 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예, 흥분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와일드 카드로 MZ 세대 해설을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장지현 해설위원도 있고 장지현 해설위원과 이승우 선수는 그 A팀 그러니까 저랑 박지성 위원과 함께 할 때 하이브리드식이에요. 장지현 위원이 이제 해외 축구 위주의 월드컵 중계일 때는 함께 하고 또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경기들 또 혹은 아르헨티나 경기를 할 때는 이승우 선수가 함께 와일드카드로 해설을 합니다. 자, 아무튼 SBS로 월드컵 많이 봐주시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성적이 좋아야겠죠.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과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가 있고 또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뽑혔고 그리고 최장수 감독인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고 뭔가 기대가 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축구 외길 인생 캐스터는 또 저죠. 자, 지난주에 허리를 삐끗해서 진짜 잘못된 모습으로 출연했던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잘못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예정입니다. 조금 호전된 모습으로 왔을지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상태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켜셔도 되고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SBS 창사 기념일이거든요. SBS 창사 32주년을 기념해서 고릴라 인증샷 이벤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고릴라로 베텐을 듣고 있는 스마트폰을 캡처해서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인증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증샷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고릴라에 접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릴라 상단에 고릴라와 만난 지 1일이라는 문구가 뜨는데 고릴라와 만난 지 1일이 된 새싹 청취자들에게는 고릴라를 알려준 분들과 치킨을 나눠 드시라고 1+1으로 치킨 쿠폰 2개를 보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으로 고릴라로 베텐을 듣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고릴라와 만난 지 1일 되는 분들에게는 1+1 치킨 쿠폰 2개 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929님, 라섹을 해서 몇 년 만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역시 라디오만의 감성이 있네요. 베디 옛날에 새벽에 라디오 할 때 목소리 듣고 팬 됐는데 이제 자주 놀러 올게요. 오, 진짜 오랜만에 그럼 저랑 만나시는 거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좀 참으시면은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예. 자, 저도 마침 틴트 선글라스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정용국 씨가 저를 보더니 라섹 수술한 사람이 쓰는 것 같다고 했는데 1020님은 성재형 선글라스 쓴 게 김응용 감독님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자, 서정석님, 젊었을 때는 주 5일 운동해도 안 힘들었었거든요. 이제는 이틀 운동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다음 운동이 가능해요. 서럽네요. 인체는 계속 변합니다. 결국은 늙어가는 거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동을 하긴 하셔야 돼요. 예, 전 안 하고 있지만. 장우준님,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9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톤 화물차를 어제 폐차장에 보냈어요. 벌써부터 보고 싶네요. 와, 9년이면 이거 정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떡하죠? 야, 폐차장이니까 더 가슴이 좀 쓰라릴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고로 보내주는 거랑 그렇게 완전히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데 슬프죠. 그거에 무생물이어도. 9444님, 얼마 전에 개기월식이라고 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핸드폰만 보고 걸은 것 같아 반성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까먹어가지고 어느 순간 날이 지났더라고요. 보신 분들 참 사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덕에 많이 봤습니다. 3193님, 중1 때부터 베디가 이상형이었던 베텐러입니다. 어느새 수능을 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재밌게 듣고 사연도 쓰고 선물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베디가 저 응원해 주시면 자신감이 날 것 같아요. 승원아, 수능 잘 보고 와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수능 잘 보고 올게요. 예. 채팅창이 아니라 정용국 씨가 남자분 아니냐고. 예. 자, 아무튼 뭐 롤모델이었는지 이상형인지 모르지만, 예. 자, 숨겨놓은 아들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상한 형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잘 보고 오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비싼 옷 입고 깔맞춤도 하고 소식하면서 몸매도 가꾸지만 외모에 비해 내면이 많이 빈약하신 분,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리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지난주에 어기적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허리가 굉장히 잘못되셨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참 슬펐던 게 한의사 선생님께서 침을 놔주시면서 인체는 30살이 넘어가면 스스로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진료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든가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든가.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팠다가 한 2, 3일 괜찮아지면 병원을 안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관리를 해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평소에 허리 운동을 좀 해라. 그렇죠. 예. 네. 불편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니까 뭐 허리 운동을 또 따로 강화 운동을 할 시간이 있을까? 이게 진짜 노동과 운동은 다른 건데 네. 제가 1층에서 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1분 이상 걸렸습니다. 벽을 쓸면서 가느라고 이렇게. 가슴 아프네요. 네, 허리 조심하십시오. 허리 말고 또 안 좋은 데 있으세요 혹시? 허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좋은 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손등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손등. 그 정도만 뭐 괜찮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여리기도 한 손등. 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으시고. 그런 거 없죠. 네, 그냥 뭐 일하다 잠들고 눈 떠서 일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손등이나마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손등미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좋네요. 하나 건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 장의진님, 용국 씨의 어릴 때 모습이 궁금합니다. SNS에 올린 아이돌 같은 억지 사진 말고 평범했던 진짜 어린 시절이요. 장난꾸러기에 귀여웠을 것 같아요. 사진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요? 네, 그러니까 왜요? 개그맨 됐을 때 예. 저기 이제 홈페이지 만든다고 사진을 다 갖고 와서 그 제 친구 이혼자한테 건네줬는데 그 친구가 오락실에 놔두고 왔어요. 없어졌어. 한 언제- 40장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어릴 때까지 있었던 걸 다 이제 올리려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혼했나 봐. 예. 아니 어렸을 때 사진이 40장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나머지 쪽에 있었는데 예. 그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잘 찾지도 못하고 해서 그때 딱 기억났던 사진만 딱 뽑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없을걸요. 예. 그냥 뭐 말 안 듣는 애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잘못됐었어요. 자, 아무튼 그럼 이혼자는 그때는 혼인 상태셨고 아니죠. 2000년대 초반이니까. 미혼자, 이혼 예비남 그때는. 미혼자. 미혼. 미혼보다는 이혼 예비남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베테너들 다 쾌할 것 같아서. 좋네요. 예,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4904님 남자분이고 가루를 원하셨습니다. 좋네요. CCTV였던 대학생입니다. 사귈 때도 교내에 소문이 쫙 퍼져서 교수님까지 아실 정도였고 얼마 전에 헤어진 것도 전교생이 다 알아요. 그런데 개강 후에 교양 수업을 듣다가 너무 제 이상형인 사람을 봤습니다. 금사빠는 아닌데 이별 후에 한 달 만에 이상형이 나타난 건 운명 아닌가요? 하지만 CC는 이제 피하고 싶은데 용국이 형, 저 정신 차리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제가 CCTV라 그랬나요? 그렇지만 CC는 이제 피하고 싶은데. 네. 예. 사연 읽을 때부터 잘못됐네요. 예, 예. 네. 뭐 가루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사빠가 아니다. 이게 금사빠예요. 보통 자기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관종은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이 관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교생이 알고 있다. 그건 아니죠. 자기만 아는 거죠. 그리고 연애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연애할 때 주변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교수님한테 제 여자친구입니다. 알았어 들어가 앉아. 네. 여자친구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뭐 혼자 하는 연애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제 거절한 걸 수도 있고 본인이 찬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교양서적, 전문서적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베테너의 정말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벌써 사귀고 있어. 이상형의 눈에 들어온 것 뿐인데 그냥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듬어 보면 지난주에 아마 체육대회에서 열 몇 살 차이 났던 여성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벌써 사귀는 것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 또 이거 병이야 약도 없어 이런 거 진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커피숍도 이미 갔다 왔을 거고 밥도 예. 이미 먹었을 거고요. 이제 이걸 말려달라 이런 건데 정확한 뜻은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형인 상태에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거의 이상형을 못 만나죠. 그렇죠. 이상형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이상형이고 나는 그냥 바라보는 게 이상형이다. 네네. 본인한테 이상형이다. 남들한테도 다 이상형이야.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 이상형이 뭐 예쁘다는 얘기인데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했어. 딱 그렇죠. 봤는데 이상형인데 쟤랑 CC가 된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자리까지 알아보고. 네. 예. 너무나 흔한 경우긴 한데 엄마가 돈 들여서 대학 보내놨더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넌 그냥 이상한 형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상한 형 동네 너무 많죠. 예, 예. 저는 근데 그 여자분과 뭐 교제를 한다 그랬을 땐 지금 사귀기 전에는 그 전에 사귀었던 CC의 소문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지만 네. 딱 만남을 시작하는 순간 기억도 안 납니다. 내 능력 봐라. 나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추후의 일이고 연애의 고민은 앞으로 생겨나지 않은 일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잘못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자, 그런 60대 노부부의 노래가 내 노래 같다. 진짜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 4904님 너무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 이제 차이면 정말 다 소문나겠네요. 그죠? 한 달 만에 찝쩍거리다가 바로 또 차이고. 근데 소문도 안 날 것 같은 게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래 저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깔끔하잖아. 잘 되면 문제인 건데 안 되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네, 소문도 안 날 뿐더러 바로 군대 가야 되죠. 네,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2부에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네. 고민이 끝나면 여러분께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일침을 쏴드립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고요. 오늘 SBS 창사 32주년을 맞아서 SBS가 쏜다. 채팅창으로 재밌는 드립을 날려주시는 드립 왕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네. 채팅창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재밌는 드립 많이 남겨주세요. 자, 해시태그님 여자분입니다. 회사에 절 싫어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사했을 때부터 절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요. 밥 먹을 때도 제 동기만 챙겨서 나가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해도 저만 혼나고 저만 야근을 시킵니다. 힘들어서라도 이 선배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절 싫어하는 선배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여성분끼리의 사연이네요. 가장 쉬운 건 다 아시다시피 맛있는 음식에 관련된 접근이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부담도 없고. 선배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뭐야 이거? 커피인데요. 안 먹어. 다음 날 라떼.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떼로 바꿔라. 안 먹어. 뭐 좋아하세요? 치즈케이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귀여워 보이고 이제 정이 좀 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숨 막힐 것 같은 선배네요. 네, 근데 이런 선배들이 있고 남자들의 기싸움이 무섭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들의 기싸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 선배인지는 모르겠어요. 느낌이 여자 선배인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이 그 남녀가 만남을 시작할 때도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뭔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 그게 가장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호감도 표시할 수 있고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니고 뭐 쌍화차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제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채팅창에 날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만들어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회사 안 다니시는 분이죠?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본 분이죠. 아예 경험 예. 자체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무림이나 무협지 이런 세계관만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유를 만들어서 뭐 합니까? 날 싫어한다? 그럼 날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지. 그리고 난 다음날 집에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물론 불평분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그런 개선은 해 나가는 것도 본인의 몫인 게 사회생활이다. 근데 음식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독대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독대? 네, 이런 거 안 좋아요. 선배님 한번 잠깐 뵐까요? 싫은데? 그렇군요. 저도 싫어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나는 거야. 그럼 이제 현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냥 가서 이제 슬쩍 계속 먹을 것으로 찔러라. 제일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하는데. 그러니까 예, 진짜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고마워. 라떼 고마워. 땡큐. 케이크 더 고마워. 네. 금방 친해지거든. 다음에 와서 물어봅니다. 또 없니? 이렇게. 오늘은 뭐 드릴까요? 계속 조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네. 몇천 원 써가지고 인간관계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없네. 죄송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싫어했다는 부분은 이런 걸로 많이 커버가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님께 용국이 일침. 만약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정말 아니라면 진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쟤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 네.
자, 7143님 성별 미상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한 손님이 3개월 전에 구매한 커피를 들고 와서 환불해 달라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서비스에 써짜도 모른다며 막말을 퍼붓고는 본사에 전화해서 저를 자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점장님한테 많이 혼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사장님인 용국수님이 알려주세요. 3개월 전에 구매한 커피를 들고 와서 환불해달라. 주웠죠? 주운 거야 이건. 여기서 산 게 아니야. 뭘 주워요? 밖에 있는 걸 굴러다니니까 주웠어요 지금. 아니 갖고 온 찍었는데 여기서 산 건 나왔을 수도 있죠. 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무슨 3개월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커피? 아 이게 뭐 캔커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유통기간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뭐 아직까지 이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사연으로 왔으니까 뭐 높은 분 나오라 그래. 윗사람 나오라 그래. 내가 너 자를 거야 라고 해서 잘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전혀.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한 750원, 800원 정도 봅니다. 비싸면 1,300원. 네, 저 같으면 돌려보냈는데 돈 주고 아이씨 갖고 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무 불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알바분이다 보니까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게 보일 수 있고 자기가 뭐 손님이라는 권리를 내서 이렇게 막 윽박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사장님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환불해 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환불해달라. 예. 본인은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뭘 잘못했다고. 예,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주순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아저씨. 이렇게 주소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다가.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SBS 드라마 1,000원짜리 손님. 껌 한 통 쥐어서 보내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아저씨 가세요 그냥. 날씨도 추운데. 네. 대표 드릴게 한번 내가. 렌즈 한번 대표 너무 드릴게. 불량한 사장이야. 아니 근데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사장님은요 직원 편입니다. 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환불해주면 더 사고 치는 거야 이게. 너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수제 막걸리님 남자분입니다. 친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네. 용돈을 좀 종종 받곤 하는데 친하진 않고 대면대면해요. 그런데 얼마 전 누나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렇게 냉랭하냐?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누나가 절 키우진 않았어요. 누나한테 일침 좀 가해 주시겠어요? 누나한테 예. 일침을 가해달라. 본인을 가루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누나를 가루로 만들어라. 누나 오늘 차인 것 같습니다. 만사가 다 짜증이야. 드러낸 제가 있는 거죠. 근데 들어왔으면 약간 좀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왔어? 앉아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그 화풀이 겸 분풀이를 하는 거죠. 네. 동생이니까 용돈 줄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런 거는 기분을 살짝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너무 본인이 돈 달랄 때만 이렇게 앞에 가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거를 맞춰주면 약간 이게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준다. 이런 게 있으면 더 큰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안고 가시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신노동이에요. 은근히 그렇죠. 가족과의 어떤 그 돈이 엮여 맞죠. 있으면 네.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채팅창에 처남 네가 좀 참아라고 많이 오고 있어요. 잘못됐죠 다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제 약간 취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얘기했을 때 아유 나이 먹고 뭐한지 이런 얘기하면 완전 사단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나이 얘기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기하다 보면 누나가 들어줘서 고마워. 내일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지폐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누나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이날은 일진이 좋지 않았다. 이날도 차인 걸 수 있고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밤 너무 늦었고 동생한테 와서 이런 한풀이를 하는 거죠. 네. 동생이니까 들어줄 필요도 있다. 황금알을 낳는 누나니까 네. 예, 잘 보듬으시고요. 그렇죠.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얘기 들어주면 내일 5만 원 바로 나옵니다. 어제 고마워. 아침에 북어국 나가잖아요. 3만 원 그냥 나와요. 네. 서비스. 무릎 멍님 여자분입니다.
가루를 원했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찐친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성인이 된 지금도 친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제 선물을 안 사왔더라고요. 네. 서운해서 좀 꽁해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선물까지 바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게 과한 건가요? 용국 오빠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 남자분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선물까지 바라는 거 과한 거 아니냐. 요거는 약간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과한 겁니다. 아, 과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 성재 씨는 어디 갈 때마다 뭐 사다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데 줘야 될 사람이 한 3-4명 이상 넘어간다? 이거 진짜 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너무 싼 거 사주면 야, 이거 사준 거야? 에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주고 욕 한 번 먹자. 다음부터는 안 줄 거 알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여자친구 생겨서 진짜 자기 건 아무것도 안 사갖고 오고 여자친구 거 이만큼 사갖고 오면 그게 더 가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그래요? 기대를 하지 말자. 사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네. 뭘 사왔다는 얘기는 뭘 좀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찐친인데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초등학교 때 그냥 알았던 사이고 지금이 찐친인 것 같은데 네네. 그때부터 찐친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 아이크롬이 타고 가서 숙박 뭐 얼마나 비싼 거 하겠습니까? 경비를 이렇게 아껴 쓸 텐데 선물까지 사갖고 온다는 거 진짜 이게 돈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힘들 수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였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버스클래스 노선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잖아요. 아니 베텐러도 다 이코노미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까지 갈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까지는 가능.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가 은근히 없는 노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바란다. 자기만 상처받는 거고 나중에 밥 한 끼 사줘도 그냥 뭐 고마운 거니까. 그리고 억울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본인도 나중에 해외를 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안 사오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퉁 가는 거지. 네. 퉁쳐라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무릎 먹님께 용국이의 일침.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물까지 바라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친구 것도 안 사왔습니다. 다 안 사왔어 지금. 그 공평한 거지. 아예 안 사온 거예요. 네, 전부 안 사온 거예요. 네. 자, 하늘색 셔츠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정말 잘생긴 줄 아십니다. 어딜 나가든 저랑 나가려고 하시고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절 옆에 세워놓고 제 칭찬을 하십니다. 아이고. 근데 상대방 리액션은 그냥 아유 그렇구나 정도라 너무 민망해요. 그만하라고 말씀드려도 엄마는 계속 이러시는데 남인 용국수님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정말로 자기를 잘생긴 줄 안다. 네. 아버지가 못생겼나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리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 사랑. 딸 좋아하는 아빠, 아들 좋아하는 엄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마의 기쁨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가 있으면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예. 이쪽에서 뭐 그냥 그렇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네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민망하긴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시계 보던 거 땅에 떨어진 거 죽고 막 이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돈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엄마한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돈 받는 것도 싫어하실 거예요. 이 돈으로 너 맛있는 거 먹어. 무조건. 아빠랑 크게 싸우셨거나 아빠가 이제 외모가 많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들 사랑이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죠. 자기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엄마의 자기 최면. 엄마도 이미 다 알아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라도 얘기하고 싶으니까. 엄마 알고 그러신 거면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런 마인드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도 빠져 이런 거보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는 마인드가 있는 게 더 행복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해줘도 나쁘지 않다. 전혀 뭐 실은 없다. 득이 있으면 득이 있지.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자, 하늘색 셔츠님께 용국이의 일침.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웬만한 여자 오면 결혼 무조건 반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최고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들이 아주 싫어하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마귀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요즘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간식을 좋아해서 먹을 걸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가 뭘 먹을 때마다 옆에 앉은 분이 계속 쳐다보세요. 그래서 몇 번 나눠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 먹을 게 부족하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 나눠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안 주려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입니다. 제가 간식을 계속 먹으면서도 안 나눠주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요. 그분도 이제
계속 나중에 또 주겠지 주겠지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다음 날부터는 안 갖고 왔네 이럴 수도 있고 오늘은 뭐야 먹는데 나 안 주네. 네. 네. 보통 이제 쳐다보는 과정이 느낌이 이상해서 옆에 탁 쳐다보면 그 사람도 싹 이렇게 보죠. 예. 그러고 있다가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쳐다보면 이거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죠. 아예 안 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도 계속 봐. 그러면 이제 양을 조금 적게 줍니다. 이거 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남아 있는 한 조각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그냥 혼자 입에 넣어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안 주겠다는 얘기지 난 이제. 이거 자꾸 습관돼요. 진짜로. 화장실에 가서 먹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이 뭐 군인입니까? 화장실 가서 먹어. 이게 그 주는 게 진짜 우리 학교 가서도 누가 뭐 자꾸 주면 가방에 뭐 사갖고 왔냐 이런 게 있듯이 그쵸. 계속 버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먹으려고 샀는데 이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되면 난 돈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뭐 자리 이동도 해보고 다 해보시겠지만 그냥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영어학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부시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내가 먹으면 그쪽에서 군침을 흘린다. 뭐야? 보통 뭐 가는데 순서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전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학원에서 먹고 있다면 별로 보기 좋진 않네요. 제 사연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갔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눠줍니까? 안 주죠. 안 줘. 전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면 받아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눠주죠. 예. 그쪽에서 먼저 주면 예. 성재 씨가 이제 딱 정확한 답을 주셨네요. 그쪽에서 뭔가 하나를 주기 전까지 난 주지 마라. 절대 곳간을 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예. 뭐든지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먹을 것을 가져올 거고 모레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매번 불편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먹는 것으로 일단 정해놔라. 만약에 성재 씨랑 저랑 이제 영화관 갔는데 옆에서 먹고 있어. 제가 쳐다보다가 혼자 먹으니까 저기요 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드리죠. 제가 뭐 그거를 갑자기 보면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기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혼자 이제 드셔보시고 그쪽에서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끊어라 관계를.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역시 많이 먹어서 잘하라. 바람마귀님께 용국이의 일침. 사연이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안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사연이야 지금. 토익 점수는 9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될지. 예. 거의 뭐 시험 보러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990점인가요 요즘도?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입사할 때 한번 보고. 예. 자, 황사먼저님 남자분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팀원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다음 날 아침 늦게 나오는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월요일 목요일 야근이에요. 근데 하필 월드컵 한국 경기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끼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TV가 없어서 일하며 경기를 보지도 못합니다. 회사에 꼼짝없이 갇혀서 혼자 딜레이 심한 핸드폰으로 월드컵 경기를 봐야 하다니 너무 최악인데 축구에 관심 1도 없는 여자 직원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 딜을 하더라도 혹해야 바꿔줄 것 같은데 어떤 딜을 걸면 저랑 요일을 바꿔줄까요? 요번에 우루과이전이 목요일 밤 10시 네. 배텐 시간입니다. 딱입니다 딱. 그리고 월요일 밤 10시 가나전 1, 2차전이 배텐 시간 겹치는 목월입니다. 황금 타임이다 진짜.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거의 가 있고요. 이게 뭐야 지금. 예. 네. 여자분이 근데 요즘에 또 축구에 또 관심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분이 관심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도 이거를 이미 집에서 누구랑 봐야지 치킨 시켜 먹어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남친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차선책 휴대폰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볼 수 있나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을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예. 봐야지. 왜냐하면 청소하다 갑자기서 와 이러면 뭐야 뭐 이렇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보면 좀 늦죠. 한 네, 템포. 그리고 결과를 알고 다시 보기를 보는 건 솔직히 재미가 떨어져요. 뭐 안 되죠. 네. 한국 경기 월드컵 어떻게 다시 보게 하죠? 생방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준비하시는 게 빠르고 여자분이 축구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관심 1도 없는 사람도 월드컵은 봅니다. 그렇죠. 예. 다 나오는데 국대. 네. 사귈래 바꿔줄래 이렇게 딜 쳐라. 사귈래 바꿔줄래? 네. 또 막 던지죠? 바꿔줄게 그냥. 자, 황사먼저님께 용국이의 일침.
배텐라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혹시 압니까? 배텐 럴지? 배성재 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다 해결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SBS 창사의 32주년 기념 고릴라 인증샷 이벤트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첨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드립 당첨자들 치킨 세트 1+1 새싹 인증 당첨자 3717 8457 0752 7762 0426 2354 6500 8036 1816 1426번이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증샷 당첨되신 분들 치킨 세트 4636 5630 1452 3236 3522 3663 2219 0718 2563 0326입니다. 자, 선곡표 게시판에서 번호 한 번씩 꼭 다 확인하시고요. 0178인데 제가 078로 읽었네요. 0178님입니다. 자, 정용 씨, 저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다녀와야 되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월드컵 다녀와서 뵙겠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되겠죠? 너무 세. SBS를 봐주시고요. 네. 자, 드립 열심히 남겨주신 분들 5분 굿바이, 백호뚱코, 다털린 배뚠뚠, 불이 깊은 나무, 건장한 잡덕님께도 치킨 세트 드립니다. 선곡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핸드폰 번호를 메일로 닉네임, 인증화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SBS 창사 기념일에 전해드린 배성재 텐 야한 꿈 꾸세요.